CD. 좀 쉬면서 좀 정신이 들든가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이렇게 막 뭐라 한 건지 복잡해요. 잘한 건지. 좀 쉬면서 정신이 좀 들면서 이 얘기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못다한 얘기 혹시 있을까요? 저 불면증이 좀 심한데. 어느 정도로 심해요? 오늘도 한 5시, 6시쯤에 잠들었는데 새벽. 그때까지 잠이 안 와요. 못 자는 거예요? 네. 잠이 안 와요? 엄청 졸린데. 잘라고 누워도? 네. 졸린데 잠이 안 와요. 되게. 그랬다가 몇 시에 있겠어요? 8시 반이요. 8시 반? 네. 그럼 한 3시간 잤네? 정도. 그 3시간도 한 잠들면 10분 뒤에 깨고 잤다가 10분 뒤에 깨고. 깊은 잠을 아예 못 들고 계속 네. 잠잠이 드는군요. 그렇게 잠이 못 드는 날이 여러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돼요. 네. 그럼 상당히 심하네. 그럼 그렇지 않은 날은 잘 자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이제 오래 자면 한두 시간 연속으로 잤다가 일어났다가 한두 시간 잤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길게 자야 한두 시간 자는 게 길게 자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불면증이? 중학교 1학년 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좀. 점점 더? 네, 이게 안 그런 시기도 있는데 그런 시기가 오면 몇 개월 동안 계속 네. 그럼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네, 불편해서. 학교 다닐 동안은 그러면은. 네. 네. 학교 수업이 막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난 학교 다닐 때는 일단 수업 시간에만 자지 말자고 했고, 쉬는 시간에 자고. 그런 원칙? 네. 원칙은 있었군요. 그러니까 졸리더라도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쉬는 시간에 자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지만 어찌됐든 잠을 못 자는 것으로 인해서 네. 평상시에 늘 뭔가 졸리고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고. 네. 뭔가 그 괜한 거에도 그냥 짜증나고 이렇게. 그런 어려운 거를 누구한테 얘기 안 해봤어요? 근데 저 그냥 말을 해봤자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정작 제가 잠자는 해봤는데 네. 해결이 안 돼요? 네. 그 말을 해봐가지고 네. 어떤 도움을 받아봤어요? 누가 어떤 조언이나? 일단 수면 유도제 먹어봤는데 안 먹어요 잘. 수면 유도제를 먹어봤는데 네. 안 없었어요? 받는다는 거. 네. 효과가 없다는 네, 거예요. 효과가 없었고. 생각보다 별로. 그리고 또 시도해본 건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몸을 힘들게 한다는 자는 그 운동 같은 걸 그러면 잠은 빨리 드는데 몸을 좀 혹사시키면 네. 잠은 빨리 드는데 오래를 못 자요. 오래 못 자고. 역시 네. 그렇게 자기 전에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상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항상 생각도 되게 많고 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잠 안 자는 거 새벽에 시간을 활용하려 했는데 졸린데 잠이 안 오는 거니까 다른 거 하는 것도 안 되고 효과도 없고. 네. 그럼 꿈 같은 건 어때요? 꿈 꿔요? 꿈이요? 네. 잠깐 잠들 때 꿈을 많이 꿔요. 어떤 꿈을 꿔요? 그냥 막 주로 반복되는 꿈 같은 게 있나요? 반복되는 꿈은 많아요. 되게. 네. 그 네.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쫓기던 꿈도 조금 꾸고 그냥 제가 아빠 얼굴은 잘 모르는데 사진으로만 잠깐 봤거든요. 그 사진 속에 아빠 나오는 꿈도 잠깐 꾸고 그렇게. 아빠가 꿈에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꿈이에요. 아빠랑 같이. 아빠랑 같이? 네, 그냥 그런 꿈도 꾸고. 그럴 때 아빠랑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네. 그때 어때요 기분은? 그냥 무서워요, 되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워요? 네. 아빠가 그러니까 그리운 대상이 아니구나. 네, 저는 그립진 않았어요. 근데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빠 자체가 이렇게 그립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잠자는 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잠은 잘 잤던 것 같아요. 잘 잤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때부터 조금씩. 네, 잠이 안 오는 시기가 가끔 있었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지금 잠귀는 어때요? 잠귀가 밝은 편이에요? 아니면 어두운 편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잘 깨고 아니면은 작은 소리도 이렇게 잘 깨고 아니면은 옆에서 벼락이 쳐도 그냥 자고 뭐 어때요? 두네요. 잠귀가 별로 없어요. 자면은 일단 잠에 빠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어릴 때도? 네, 어릴 때도.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주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잠을 못 자게 되는. 네.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러고 나서 낮이 되면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몸이 많이 고달파요? 어때요? 이게 딱 활동할 때는 모르겠는데 네.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갑자기 확 몰려와요. 이제 그 전까지 피곤했던 것들이 그 피곤한 것들 이제 풀려고 잠을 자면 또 생각보다 잠 안 오고. 피곤해서 잠깐 자면 좀 몸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이제 되려고 잠을 자면 생각보다 잠을 못 자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약간 그 몸이 이렇게 만성 피로 상태 같겠어요? 병원 갔을 때는 옛날에 그냥 근데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진 않았어요. 네,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병원에 가봤는데 네. 병원에서 약도 줘봤고 근데 네. 별 효과가 없었다. 네.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하던가요? 그냥 불면증 그래요? 그냥 불면증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수면 유도제 처방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네. 수면 유도제를 통해서 잠 좀 자고 하면 괜찮아질 거다. 네. 근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상담에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나요? 아니요.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것과 같이 불안이 가는 좀 거. 더 구체화되는 거죠. 네. 불안 증상이죠. 불안 증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지금. 그거 진작에 고쳐야지. 네. 그거 안 고치고 살 생각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지 했는데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냐면 숨을 편안하게 잘 쉬어야 돼. 한번 숨 한번 쉬어봐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보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느낀 건데 꿈나무님이 네. 숨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느껴요? 약간 그런 거. 숨이 짧다는 얘기. 네. 숨이 짧으면서 자꾸 끊어지는 느낌. 네. 느끼죠? 네. 그거 편안하게 쉬어주면 자연스럽게 나아져요. 그리고 참 다행인 게 아직 20살 되기 전에 10대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할 기회를 가지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네. 나중에 뒤로 가면은 고칠래도 못 고치거든요. 지금 고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어서 대책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확실히 이제 대책을 마련해 갈 수 있는 거라. 좋네요. 표정이 밝아졌다. 네. 근데 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선생님보단 지금 같이 온 선생님을 믿어서. 그렇지. 갑자기 찾아오는 이 통쾌함은 뭐지? 지금 이윤 선생님이 왜 통쾌해하는지 알아요? 왜요? 내가 엿먹었잖아. 잘난 척하다가. 근데 사실은 지금 꿈나무님 얘기가 이게 딱 신뢰가 가는 게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이제 짜자님이 모시고 왔거든요. 우리 짜자님이 유명하죠. 네. 그 짜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짜자님이 이제 여기 같이 이제 소개도 하고 추천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다. 네. 그죠? 네. 처음 본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왜 그러잖아. 유괴범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 본 사람 조심해라 이러잖아. 네. 근데 아직 지금 그런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스스로의
느낌으로 판단해야죠. 네. 근데 여태까지 얘기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다는 거죠. 아이, 장난 반, 네? 장난 반이죠. 나도 지금 장난 말을 네, 분위기 좀 풀고. 네. 저는 꿈나무님이 지금 이렇게 대화했던 이 방식으로 이렇게 일상이나 삶에서도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뭘 믿고라고 했을 때 근거를 댔잖아요. 내가 믿는 선생님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찾아가는 것처럼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근거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듯이 해나가면 내 불안의 뿌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렇게 대화해가는 과정에서 긴장이 풀렸잖아요. 근거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근거를 찾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도 그렇게 큰 불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근거를 찾고 하나 해결하고 덮고 이제까지는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었던 건데 하나 근거를 찾으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이런 체험을 계속 해보시면 본인도 이제 내가 내린 선택에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 텐데 전 옆에서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에 살면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치러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꿈나무님한테는 그 과정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어류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때를 써본다고 하는 거 과연 해봤어요? 어릴 때 이제 천진난만하게 때도 써보고 어리광도 부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크는데 네. 그 시절을 뺏겼잖아. 지금 하면 되지 않나요? 어? 지금 하면 된다고요? 지금 하면 누가 받아주나. 문제가 취급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류광을 부려본다던가 때를 부린다는 게 그냥 누군가에게 마냥 기대고 좀 비비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받아줄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잖아요.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네. 뭔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조건 없는 그런 지지나 격려를 받았는지 아니면 아주 작은 것들에서라도 좀 지지를 받아보고 내가 뭘 선택을 하고 뭘 얘기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꿈나무님 주변에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부자네. 네, 좀 많이요. 그 얘기하면서 얼굴이 되게 막 해맑아졌는데 이 표정을 못 보신 게 좀 아쉬운데 누가 그렇게 꿈나무님이 뭔가 선택을 하거나 하면 무조건 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시나요? 그런 분들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 같은 분이 한 명 계시는데 예, 이제 엄마가 재혼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저 어렸을 때 이제 새아빠 같은 사람이 집에 왔는데 저는 당연히 되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저를 지금 어머니가 또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네. 있어도 저랑은 연락을 하는데 네. 저한테 진짜 진심으로 잘 대해주시고 제가 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분, 그래서 제가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이라고. 그분이랑 또 그분은 언제 이렇게 지금은 연락만 하고 지금은 현재는 안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안 계셨어요? 고1 후반쯤에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몸이 이제 슬슬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그분이랑 저희 자식들이랑 부양할 능력이 엄마는 자신이 없다고 그래도
일단은 우리 엄마한테 이제 자식들이 다 소중하니까 이제 삼촌한테 떨어져 지내자고. 그래서 이제 삼촌은 알겠다고 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삼촌이랑 저랑만 따로 이제 엄마는 이제 연락도 하지 말라 하는데 저는 이제 저는 되게 저한테 아빠 같은 분이니까. 네. 그분도 있고 또 짜장면? 네네, 짜장님. 짜장면? 짜장님. 짜장님도 되게 큰 의지가 되시는, 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도 되게 큰 의지가 되고, 그렇게.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한 그분들한테 충분히 어리광도 부리고, 좀 때도 쓰고, 알고 보니 부자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정말 풀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족하고 이랬던 것들을 그렇게 풀 수도 있었고 했단 말이에요. 네. 좋은 사람들도 있고, 네. 내 의지가 될 만한 사람도 있고, 내 편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나는 잠을 못 자고 불안한가 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죠. 그러게요, 왜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안한 거는 무엇인가 쫓기니까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과연 꿈나무님은 무엇에 쫓기고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그냥 어렸을 때 그런 일들에서 제가 도망친 게 후회가 있는데 그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어렸을 때 그 도망치고 한 그것에 대해서 후회되고 막 그러는 마음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나를 계속 뭔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기억, 그 생각들이 나를 어떻게 몰아붙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계속 쫓기는지 이걸 찾으면 되거든요. 네. 뭔가 내가 꿈나무님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붙여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내가 만약 꿈나무님이었다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어린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도 저한테는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 시절에 내가 도망쳤던 내가 되게 비겁하고 그리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나는 사실 유딩, 초딩, 기억도 안 날 그런 어린 시절인데 그 상황에서 누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여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들 그런 무서운 상황에 각자 자기 몸을 챙기느라 정말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 가족들도 어려웠지만 그보다도 꿈나무님은 더 어린 거잖아요. 이런 어린 내가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누가 나를 이렇게 좀 감싸주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제가 꿈나무님이었다면은 저는 그 불안감도 저한테는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거? 네. 그리고 초딩이라고 하는데 되게 중학교 초반까지도 좀 빈번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겁을 항상 먹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족을 뭔가 못 지켜준 것 같은. 네. 네. 그게 자기 자신한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죠. 네. 겁쟁이. 네. 내가 평생 겁쟁이라는 오명은 못 벗을 것 같은. 네. 그게 불안한 거죠. 맞아요? 네. 평생 겁쟁이로 살 것 같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아직은 생각만 해도 되게 그래 보여요. 네.
그것에 쫓기는 것 같고 그래서 잠도 못 이루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내가 경찰 공무원이 되고 네. 그래서 뭔가 떳떳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약한 사람도 보호하면서 살아가겠다. 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길을 찾은 것이 네.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것은 단순한 꿈 이상 그 꿈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건 내 삶을 구원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내가 빠졌던 죄책감 그리고 그 불안, 응? 내가 평생 또 언제 겁쟁이 모습이 나타나고 겁쟁이로 또 살까봐 네. 그것에서 늘 불안하고 늘 감시하고 하는 그것에 내가 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도 마음 편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까지 들어가냐면은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누나들, 엄마, 유일한 남자인데 남자가 이렇게 지키고 뭔가 책임을 해야지 자기한테 그렇게 과도하게 덮어씌운 책임감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몫할 거라고요.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남자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를 보호해야지라고 하는 그거는 인지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 생각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치원, 초등학생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날 정도로 어린 시절의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시절 얘기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때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도망가고 했었던 그 일이 그 시절에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었겠냐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고 한 이후에 내가 그 시절에 지키지 못했어라고 하는 거는 인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못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네. 내가 하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 아쉽고 서운하고 내가 비겁하게 느껴졌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 네. 어린 그 시절에 가족을 보호한다고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절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시절에는 내가 도망가고 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생각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내가 도망쳐서 난 비겁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려놓을까요? 어이가 없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네. 바로 잡는 거예요. 그 어린애한테 너무 과혹하잖아. 꿈나무님이 봤던 거, 네. 너 비겁해. 응? 네가 뭔가 했어야지. 거기서 도망가면 어떡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네. 근데도 그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박이야 슈퍼맨이야? 어린애가 뭘 어떻게 해 거기서. 이 고리 이해돼요? 네. 본인의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 꼬인 건지. 그냥 저 어린 시절엔 그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건데 지금 제 입장으로 생각해서 왜 못했냐고 좀. 쓸데없이 죄책감 가지잖아. 네. 애가 그러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걸 가지고서 너 비겁자다 뭐 말도 안 되잖아. 정말 부정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뭘 부정해야 돼요? 지금 어이없게 터무니없이 책임감 네. 뒤집어 씌우는 거. 네. 그런 거. 이거 확실히 알면은 오늘부터 잠 잘 잔다.
네, 장담하건대. 네. 아마 꿈나무님 엄마는 지금 꿈나무님이 되게 대견할 거예요. 그 시절을 이렇게 버텨왔잖아요. 그 시절을 넘어왔잖아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네. 미안하기도 하고. 많은 성인 남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힘도 못 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시절에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비겁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나보다 반해서 힘센 놈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두들겨 패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번만 봐줘 이렇게 그냥 타협을 하는 거지, 들 맞으려고 한 그거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할 수 있는 게 덜 맞는 게 가장 최선 아닌가? 안 그래요? 맞아요. 네, 덜 맞는 게 최선이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을 겪었던 성인 남자들이 커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안 맞은 사람들이 없고 그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안 놓여진 사람들이 없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그때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니까 그 시절이 그랬었지라고 얘기가 되더라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런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참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방도 편편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진 방에서 한 식구가 다 사니 아침에는 일어나면은 식구들이 다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방 한 칸에서. 근데 그 시절을 이렇게 겪어내는 우리 남편은 이제 어리지만 위에 이렇게 3살 터울로 막 형제들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큰형은 20대 초반에 이제 남자였던 거예요. 집은 가난했지, 집에 들어가면 볼 건 없지, 가진 것 없지.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밖에 나가서 나도 뭐 이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니 애꿎은 누구만 잡아요. 집에 있는 힘없는 동생들만 잡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큰형의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잠이 깨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자기를 두들겨 패니까. 그런 시절을 이렇게 겪어내면서 중학교 때 내가 언제 자다가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고 자다가 언제 발길로 채일지 모르는 그 시절을 이렇게 지내와서 크면은 복수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지근지근 밟아놔야지, 아니 두들겨 패야지. 그래서 큰형에 대한 그 원망과 미움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성인 남자가 돼서 그야말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거를 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가진 거 없는 20대 시절에 술도 먹고 싶었고 여자랑 데이트도 하고 싶었을 텐데 술 먹을 돈도 없고 데이트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그 20대가 얼마나 화가 났었겠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방 선생님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얘기를 했었죠. 지금 꿈나무님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실현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불안감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불면증으로 심하게 고생하는 이것이 은총일 수 있어요. 이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나는 굉장히 남다르게 노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마음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기왕 하는 거 죽으라고 생고생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 네. 그래서 공연히 지옥 체험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응? 오래 그렇게 불편하게 갈 거 없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자꾸 나를 쫓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쫓기고 있는 그 무엇의 정체를 알아서 그거를 이제 더 큰 힘으로, 더 큰 시각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봐주고 하는 정도로 내가 여유를 갖게 되면은 이게 봄눈 녹듯 싹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꿈나무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나는 여기다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과도한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덤태기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유를 들자면 운동을 하는데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주머니 차고 하는 거지. 그럼 어때요? 모래주머니 차고 하면 더 힘들죠? 예. 효과는? 더 좋아져요. 그죠? 그냥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능력을 갖게 되죠. 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불안에 휩싸이고 계속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이런 세월을 쭉 보내왔던 것이 이것이 사실은 은총이다. 이해돼요? 예. 교회 열심히 다녔나 보다. 이해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진짜 지금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은 것들이. 네. 이해가 착 돼요? 네. 숨 한번 편하게 쉬어봐요. 공기 맛이 다를 텐데. 좋네요. 그죠? 네. 표정도 지금 달라졌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래요? 네. 우리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꿈나무님이 자기 시각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 난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떻다. 이거 쭉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거나 안 좋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을 말하고 또 지금 제가 선택한 거나 그 선택한 게 왜 그 선택하고도 불안한지 또 잠은 별로 왜 못 자고 항상 불안한지 마음이 왜 안 편한지를 제가 항상 몰랐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과거는 과거인데 지금 제 입장으로 쓸데없이 간섭하고 비난하고 네, 비난하고 죄책감 갖고 그랬던 게 또 어이없이 했던 거. 그게 불안의 원인이다. 네. 네. 지금 기분은 일단 처음보다 좋은데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 꿈나무님한테 앞으로 좀 이걸 해보십사 하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참나온 방송 다 찾아서 들으시고요. 네. 거기서 안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호흡하는 거예요. 네. 숨 편안하게 쉬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네. 숨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네. 그럼 마음이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지나치게 나를 갖다 막 질책하면서 막 이렇게 불면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것도 안 하게 돼요. 네. 편안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늘 하시라고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협박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불안하긴 하지만 불안의 원인이 내가 잘못 해석한 과거에 대해서 비겁하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비겁한 거는 이러저런 상황 안에 빠져들지 않고 바깥에서 어떤 게 내가 가장 최고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계산하고 재면서 그 상황에 빠져들지 않는 게 더 비겁한 거거든요. 네. 뭘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게 제 협박이에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을 지금, 현상 얘기하고 분석하고 대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분석 대안이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얼떨결에 나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소감, 어떤 느낌인지 그 소감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제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나도 믿어요. 예, 꿈나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의 묘미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정말 동생 같다라고 느끼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이 꿈나무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나도 좀 덧붙여서 좀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 얘기 몇 분 좀 듣고 잠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배달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라고 합니다. 저희 꿈나무님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뭐, 그래서 불면증 이런 얘기도 뭐 좀 공감이 갖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달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퇴하시고. 그동안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자퇴를 해서 한 달이 지나셨는데, 떨려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계획대로 얼마나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괴리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게 생각한 대로 다 진행이 됐는지 한 달 동안 생활이.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불안감, 비겁함에 대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내가 선택한 길로 학교를 자퇴를 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학교라는 거에서 내가 또 도망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감이 또 더 오는 게 아닐까. 근데 또 경찰이 되는데 뭔가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해서 나를 더 괴롭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꿈나무님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한 계획이랑 한 7, 8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교를 그만둔 것이 학교에서 도망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자기를 의심하지 않냐. 일단 그거 학교에서 도망쳤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한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듣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케이님 다시 마이크. 예. 그 질문을 이제 답을 들으셨는데, 말씀해 주셔야죠, 이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예.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결국은 제 경험에서 비춰서 하니까 제 경험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좀 더 나이가 먹었을 때 불안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면증이 되게 심했고, 하루에 2시간을 채 못 잤고, 하루 밤을 일부러 새서 이틀 만에 자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그때 상황은 제가 선택을 한 거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상 불안했거든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또 7, 8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대로 계획한 거에 비해서 괴리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길수록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혼자 있을 때, 물론 잘 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나으실 것 같고, 가장 부러운 건 여자친구랑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가장 부러운데요. 굉장히 부자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계획을 하실 것 같은데, 적어도 혼자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후속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없다면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 좀 나태해지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자꾸 거기서 약간 이제 계속해서 페이스가 떨어지지만 자꾸 거기에 안주를 해버리는 거죠. 혼자서 그냥 만족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일어난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포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K님이 많이 이제 공감되시고 하시는 것이 있어서 당부 말씀 겸해서 걱정되는 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모가라고 하고요. 모가차를 시켜서 일단 진짜 잘생기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불안한 감정은 누구나 좀 개개인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불안해서 불면증을 못 이루는 그 기저에는 또
본인이 꿈꿨고 본인이 결정해서 자퇴를 했으나 혹시라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누나나 아니면 어머니를 보호해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또 불안함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 제가 봤을 땐 10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나, 어머니, 그분들은 이미 성인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짊어져야 될 짐은 그분들이 이미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짐을 어떤 나눠질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무게가, 그러니까 꿈나무님이 그게 살아가면서 어떤 짐으로 남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짐까지는 가지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더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예. 저는 소탈이고요. 저는 그냥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네, 끝. 네, 무조건적인 소탈하게. 지지.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많은 분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으로 응원하는 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꿈나무님이. 그래서 그거를 마음을 한번 박수로 표현해 볼까요? 네. 박수 소리로. 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만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